지난 고대원의 아내에 대한 회상 대사를 한번 볼까요? 그 여잔 괴물이야. 사람을 죽였어. 참 예뻐요. 천사 아들 문영이 엄마. 뇌 수술을 받고 오락가락하는 환자 고대환이 같은 아내를 두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고대환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두 명의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괴물인 그 여자와 너는 안 좋아 이 괴물아. 참 예쁜 천사 문영이 엄마. 문영이 엄마. 애초에 고문영을 낳아준 문영이 엄마와 문영이를 기른 괴물 그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따로 존재한 것은 아닐까요? 뇌수술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고대환이 이 장면에서 문영이 엄마를 부른 것은 수간호사 박행자가 있을 때였고, 그 얘기를 듣는 박행자의 표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쩌면 박행자가 정말 고대환이 말하는 천사 같은 문영이 엄마이거나 아니면 괴물 그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박옥란과 함께 수간호사 박행자는 가장 수상한 인물 중 하나니까요. 이제 뭐다? 고문영이 계속해서 자신이 고아라고 하는 대사. 나 고아야. 나 원래 고아야. 그리고 박행자와 상태의 둘리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입양 암시. 둘리 엄마는 계모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뭐 가짜 엄마여도 좋은 엄마였네. 예, 가짜는 나쁜 건데 에피소드가 하나씩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상황과 대사들이 마치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 같죠. 도희재는 진짜 문영이의 생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암시를 하나씩 쌓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최초로 올린 사이코지만 괜찮아 리뷰 첫 영상에서 저는 이 작품이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오마주가 포함된 작품이지 않을까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10화 중 상태가 피자를 먹다가 서쪽 마녀의 살인 9건 사이에 있던 동생이 형을 죽인다라는 쪽지를 발견하는 장면. 이때 잘 보면 카메라의 포커스가 이 쪽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책의 본문 부분은 초점이 나가 있는데, 잘 보면 이때 책의 본문 중 일부가 초점이 맞으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페이지들에서도 이 오즈의 마법사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쯤 되면 연출자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키워드를 제발 알아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또 포커스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유영이라는 점, 주인공 유영이 행복한 사람만을 골라 죽이는 정체불명의 살인마 서쪽 마녀의 환영을 본다는 점, 그리고 그 서쪽 마녀의 시그니처가 바로 나비문양이라는 점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서쪽 마녀의 살인의 주인공 유영과 이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인공 문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문영, 유영으로 유사하고 서쪽 마녀 도희재의 환영을 본다는 점도 유사하며 그 환영을 보는 대상의 시그니처가 나비인 점도 같습니다. 이쯤 되면 유영이 곧 문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사이코지만 괜찮아 4화를 보면 도희재의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넌 내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보통 관용적인 표현으로 부모가 자식을 최고의 작품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창작품이란 말은 웬만해선 안 쓰는 표현이죠. 이를 통해 볼 때 작가 도희재에게 딸 문영은 자신의 소설 속 인물 유영이라는 주인공을 창작해내기 위해 키워낸 존재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 문영에게 도희재가 새엄마가 맞다면 어쩌면 도희재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유영의 영감을 받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다녔고 그것이 바로 고대환의 딸 고문영이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고대환과 결혼하여 딸 고문영을 손에 넣고 자기 맘대로 기른 것이죠. 고문영의 이름 문영은 글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도희재에게 있어 고문영은 자기 작품 주인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암시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영이 곧 고문영, 서쪽 마녀가 곧 도희재라고 본다면 아마도 서쪽 마녀 도희재는 고문영에 의해 죽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황에 처했을 걸로 예상 가능합니다. 지난 저의 1, 2화 리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쪽 마녀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에 의해 죽게 되는데 이때 물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고문영의 회상에서 물에 잠긴 모습으로 등장하는 도희재가 등장한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주인공 도로시와 유영에 상응하는 고문영이 물로 도희재를 몰아넣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4화 중 도의제를 회상하는 장면을 자세히 잘 보면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걸 알 수 있죠. 12화 예고편 중 이런 대사가 있었죠. 가족 사진을 찍으면 가족이 돼. 6화에서 나온 가족 사진에 문영과 고대한만 있었고 도의제는 따로 액자가 있었던 것 역시 도의제는 진짜 고문영의 가족이 아니었던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11화에 등장한 찢겨진 사진, 그 사진에 등장하는 엄마는 도의제가 아니며 그 사람이 진짜 고문영의 엄마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영상의 지금까지 내용으로 저의 이전 고대환 도의제설은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주장했던 박옥란이 서쪽마녀의 살인 모방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인데요. 이번 11화를 보면 강태에게 탈출한 박옥란을 잡았냐 묻는 상태는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 잡았어? 범인? 범인 아니고 환자. 별거 아닌 것 같던 대사가 이후 복선으로 종종 등장하는 이 제품의 성격을 봤을 때 이 대사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상태가 굳이 박옥란을 범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박옥란이 강태 엄마 살인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강태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변했네? 네? 웃는 게 예뻐졌다. 죽상이던 얼굴이 밤새 환해졌는데 잠자리가 바뀌었나 봐. 어떻게 이렇게 딴 놈이 되냐? 그리고 강태는 이렇게 말하죠. 나 원래 이런 애야. 강태는 어린 시절 전하지 못한 꽃을 그 아이에게 직접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형과 한바탕 하면서 비로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사는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가 너무 좋아. 좋아. 동생이 고문영과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상태. 강태가 행복하다. 강태는 자신이 힘들어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형은 행복하다고 안다고 했지만 어차피 가짜면 금방 들켜요. 우리 형한테. 상태는 처음부터 강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의 행복한 얼굴을 본 상태는 자신의 고집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니까. 형은 분명 더 어른이니까요. 지난 영상 저의 예상대로 상태는 강태를 위해 한 발 양보하며 고길동 같은 진짜 어른의 면모를 보입니다.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고문영! 둘 다 안 와? 고문영 문강태 둘 다 빨리 안 와? 지금까지 언제나처럼 고문영 작가님으로 부르지 않고 고문영으로 부르며 고문영을 가족으로 받아주죠. 이 어른의 면모를 보이는 경양식집 식사 장면. 이때 한순간 딱 한 컷 강태와 상태의 자리가 바뀐 채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상태가 진짜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껏 형을 챙겨오며 살아온 강태와 언제나 보살핌을 받아온 상태의 입장이 앞으로는 바뀌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아, 그리고 주리와 상인의 관계가 꽤나 좋아 보이죠? 첫 데이트도 하고 말이에요. 이때 보면 주리의 머리 위 소화전 불의 색이 빨간불에서 노란불, 노란불에서 다시 초록불로 바뀝니다. 그린라이트가 켜졌네요. 강태 문영에 이어 또 다른 커플 탄생의 예감이 듭니다. 자, 미리 공개된 12화의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 지난 5화 리뷰 영상에서 저는 계속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언급으로 분명 이 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두 가족이 철천지 원수인 것이 밝혀져 위기를 맞을 거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강태와 문영이 서재에서 발견하는 뜻밖의 물건이 아마도 이 둘의 관계에 그러한 위기를 야기할 것 같네요. 저의 사이코지만 괜찮아 11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12화 본방사수하면서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